상황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토론은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평가 경험이 비추면 첫째, 오프닝 멘트가 있어야 됩니다. 각자 1분씩 하려 하죠. 두 번째, 개별 현황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은 이거다라고 제시를 해줘야 되죠. 돌아가면서 각자 1분씩 하면 3분, 6분이 지나가 버립니다. 30분 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3명이 하다 보니까 6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누군가 하나가 좀 길게 얘기하면 더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기준을 제의하고 합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물론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기준을 제의하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동의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컨대 오프닝 멘트를 하고 각자 현황을 제시한 다음 제가 이번 안건이 예산 삭감인데 예산 삭감을 위해서는 중복 예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예산 삭감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복 예산을 줄이는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준을 합의하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기준 없이 합의를 하다 보면 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준을 제의하는 것은 리더십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호 토론과 중간 동의도 있어야 됩니다.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이렇게 합의하시는 건 맞죠? 이 내용은 이렇게 합의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라고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15분에서 18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프닝 멘트, 개별 현황 제시, 기준 제의, 합의, 동의가 각각 1분씩이면 3명이 하면 9분인데 기준 제시는 누군가 한 명이 하고 다른 참가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10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중간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클로징 멘트가 있어야 됩니다. 최종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조치 계획을 얘기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다짐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 각자 1분인데 오프닝 멘트. 인사말이면 날씨나 계절, 건강, 시기, 최근의 화제 등을 통해서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소속과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죠. 회의 목적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차 회의에서 실패한 만큼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회의의 필요성 또는 포괄적이나 넓은 범위를 포함하거나 내 소속이나 내 부서의 상위 단계에 대한 언급도 해줄 수 있습니다. 회의 의미와 의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프닝 멘트. 그런데 3명이 각각 달리하는 게 좋잖아요. 한 사람이 날씨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두 번째 사람도 날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참가자도 날씨에 관한 얘기를 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러면 앞에 참가자가 오프닝 멘트를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서로 목적, 필요성, 의의가 중복되지 않게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평가를 위한 집단 토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별 현황을 제시하는 거죠. 통계 수치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괄식으로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시는 청소년 비만 관리를 통한 건강 증진 사업이 주요한 업무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치를 얘기하는 거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에 통계 자료와 뒤 통계 자료를 연결해서 이야기식으로 만드는 거죠. 어차피 만든 문제들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길게 하면 배려 부족이에요. 다른 사람이 할 몫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얘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여지를 남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기준을 제의합니다. 각자 1분씩. 예를 들면 예산 업무 분장 그러면 중복 유사를 통합하고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하고 또는 선택과 집중을 고려하고 효율성을 고려하고 효과성을 고려하는데 예를 들면 수요자를 위한 것이라면 예산이 가다 하더라도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효과성만 가지고 따질 필요성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예산 투입의 효과성만 가지고 따지면 국민의 편익이 우선이지 우리는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만 따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형평성, 실질적 평등, 합법성, 호혜성, 그리고 합리성, 접근성 다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배의 정의, 약자를 더 배려하는 차별이 곧 평등이다. 우리는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 객관적으로 다르다. 그러면 생물학적 객관적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독립투사로 활동하시느라고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입학이 늦어졌다. 그러면 그들에게 대학 입학 우선권을 주는 차별은 곧 평등인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 평등이죠. 또는 중장기 과제임을 이건 강조해서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관리 측면에서 미래 지향적인 측면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력 배치에서는 전공이나 자격, 경력이나 희망 부서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준이 제시돼야 되고 이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것이다. 이 기준은 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어야 된다. 공공성, 효율성, 아니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거둔다는데 누가 싫어해요? 호혜성, 너 좋고 나 좋다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이 외에도 다양한 기준이 사안별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금을 서로 쉐어한다. 투자금이 3억씩 동일하게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윤이 나왔으니까 동일하게 우리는 투자 금액에 맞추어서 이익을 쉐어하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여도에 따라서 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파기 가능성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지 투자 금액만을 가지고 이득금을 분배하자라고 하는 것 대신에 파기 가능성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1억 투자하고 2억 투자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투자 금액대로 따지면 2대1로 나눠야 되지만 파기 가능성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리더십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준 제시하지 않으면 감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주장만 하다가 잘못하면 시간을 초과할 수 있어요.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는 빠른 협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상호 토론입니다. 이때 주석을 잘 봐야 됩니다. 참고 표시나 또는 법례, 눈에 띄는 표시를 잘 보고 조직 객관도에서 타 부서도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침을 잘 읽어야 됩니다. 두 사람만 하면 안 되고 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차를 둬야 됩니다. 두 사람만 주고받으면 한 사람이 소외되잖아요. 그럴 때는 참여할 수 있도록 질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배려지요. 양보를 하되 차후 이익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이유 있는 양보해야 된다. 무조건 양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추임새로 분위기를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의견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 중에 이런 점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이런 점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추임새를 줄 수도 있습니다. 경직되고 침체된 분위기를 유연하게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제시해서 단기적으로 근시안적 안목이다라고 해서 장기적인 시야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제가 기억을 돕죠. 이 과제는 비만 관리 및 즉 비만 예방에 대한 예산 분배 회의입니다. 그럼 예산이 나온 자료가 핵심적인 정보고 그 예산이 제시되는 자료 중에 알짜배기 정보는 이처럼 범례나 가로나 각주나 참고 표시에 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을 삭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 중복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포기하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구입을 리스로 바꾸거나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산을 지금 당장 협의를 하라고 그러면 결국은 중복 예산 삭감이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안점을 두고 보는 것이다. 그래야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종 정리 발언입니다. 각자 1분씩 한 사람은 최종 정리를 해야 돼요. 과제와 쟁점 합의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억씩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이후에 회의를 상설화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전망을 합니다. 최종 목표 달성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를 공유합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할 수 없잖아요. 두 사람만 최종 마무리 발언을 하고 한 사람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 이렇게 멘트를 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